911, what are you reporting? Hello? What's going on there? Okay, I'm going to get help started to you. Hold on for me for just a second. Do you know the address that you're at, if I said it? 2002년 10월 워싱턴주 밴쿠버의 외딴 숲속에서 한 여성의 절박한 외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외침은 잔인하게 공격당한 후 차가운 땅에 묻혀 죽음의 문턱에 있던 영수간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야만적인 행위의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이 사건의 뿌리를 파헤쳐 봅시다. 2002년 10월 16일 오후 1시경 경찰은 알 수 없는 사건, 신고를 받고 워싱턴주 레이시의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42세의 영숙안과 그녀의 두 자녀가 거주하는 집이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53세의 남편 채경안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11 디스패처는 경찰에게 매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입이 막혀 말을 할 수 없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뚜렷한 소음, 예를 들어 두드리는 소리와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추고 전화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로 섬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셀타워 데이터를 통해 경찰은 발신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차고 문이 열려 있고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 집만 발견했습니다. 내부는 어지럽혀져 있었고 사용된 덕트 테이프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의 두 자녀가 경찰이 현장에 있는 동안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에 따르면 부모님은 이혼 절차 전에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빨래를 하고 자녀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전 12시 30분경 어머니와 두 자녀는 교회에서 돌아와 채경안의 미니밴이 근처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의 대면을 앞두고 긴장감을 느낀 영숙은 자녀들에게 30분 동안 슈퍼마켓에 가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아는 이 결정이 그녀에게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지 몇 분 후 큰딸은 어머니의 애플워치에서 보낸 긴급 구조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신속히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911 전화도 영숙안이 이 애플워치를 사용해 걸었을까요? 그리고 전화가 갑자기 끊긴 이유는 가해자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전 남편 채경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경찰이 이 실종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숙안과 채경안이 신비롭게 사라진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10월 17일 오전 12시 51분 영숙안은 레이시의 한 낯선 사람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 공포에 질린 상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달려가며 소리치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숲속에 있어요. 그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숙안은 목, 손목, 발목에 덕트 테이프가 단단히 감겨 있고 몸은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처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급 위료 처치를 위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잔인하고 무정한 범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는 10월 16일 집에서 이혼과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채경이 이유 없이 격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채경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바로 뒤따라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1층의 주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채경은 영숙을 공격하여 여러 번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뒤로 묶고 접착 테이프로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붙였습니다. 다행히 채경이 잠시 방을 떠나는 순간을 틈타 영숙은 애플워치를 사용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디스패처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입이 막혀 있어 절규하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채경이 돌아와 전철을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망치로 그것을 부수고 그녀의 손목을 때렸습니다. 채경은 그녀를 미니밴에 태우고 인근 숲속의 한적한 곳으로 운전했습니다. 영숙은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채경이 땅을 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여러 차례 찔리며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인지 고통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하여 더욱 경계하고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덕트 테이프 층을 통해 영숙은 밖이 아직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경이 구덩이 주위를 배회하는 소리, 흙과 모래가 그녀에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숨을 쉬기 위해 공기를 헐떡이며 틈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물체, 아마 나뭇가지가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땅과 돌들이 덕트 테이프를 우연히 찢어 영숙아는 얕은 무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차량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숲을 20분에서 30분 동안 걸어간 후 영숙아는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고 빠르게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숙아는 무려 12시간 동안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초래된 쓸쓸하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절대적인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고통과 잔인함이 단지 재정 자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채경은 은퇴 자금을 주기보다는 그녀를 살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제어할 수 없는 탐욕과 뻔뻔함이 이 남자를 인간성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채경은 10월 17일 오후 8시에 경찰의 제보를 받고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주차된 수상한 차량을 추적하여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10월 18일 경찰은 영숙안의 매장지를 찾아내어 무덤처럼 보이는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긴 덕트 테이프 조각과 그녀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구덩이 근처 땅에서는 그녀의 애플워치에 깨진 프레임이 덕트 테이프 조각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채경은 1급 살인, 납치, 고의적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그가 30년 경력의 전직 군사정보 장교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노숙자라고 주장하며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요청했습니다. 보석으로 남편이 석방될 경우 자신의 안전을 우려한 영숙아는 즉시 법원에 그 요청을 거부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까지 채경은 2급 살인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전면적인 자백과 후회 표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나 경감을 위한 시간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선고 전 서스턴 카운티 판사는 채경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를 규탄하며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고 폭행하고 제약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행위. 그의 자백을 통해 그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채경은 최고형인 13년 9개월의 징역과 추가로 3개월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론지어지고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숙안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가해진 정서적 및 신체적 상처는 완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잔혹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인간의 비범한 용기와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또렷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1995년 5월 6일 샌드라 리는 남편과 함께 콜로라도의 시골 지역을 운전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17년 후 샌드라와 같은 운명을 겪은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 하롤드 헨손가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두 번째 아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5년 5월 6일 하롤드 헨손과 그의 아내 샌드라 리는 하루 여행 후 콜로라도 시골 지역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주행 중 하롤드는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차를 세워 타이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롤드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차가 잭에서 미끄러져 샌드라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샌드라와 헨손은 5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샌드라가 사망하면 남편이 이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건이 신고되자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 앞 진흙 방지판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잭에서 미끄러지게 만든 발자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롤드는 아내의 시신을 화장한 뒤 산에 뿌렸습니다. 첫 아내가 사망한 후 하롤드는 토니라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2012년 하롤드 헨손은 구조대 911에 전화를 걸어 로키 산맥 국립공원에서 구조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 정상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요청 당시 그의 아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하롤드 헨손은 결혼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7살 된 딸 헤일리는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하롤드의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두 사람은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롤드의 진술에 따르면 사진을 찍던 중 토니가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롤드는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롤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45분 동안 걸어 내려갔고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너무 심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롤드는 첫 번째 아내의 죽음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찬 얼굴로 내 아내가 죽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토니가 사망했을 때 하롤드는 47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샌드라의 죽음처럼 빨리 조사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하롤드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롤드는 위에서 아내가 떨어진 위치까지 45분 동안 걸어 내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롤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은 아내의 립스틱이 다른 심폐소생술 사건과는 달리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립스틱이 지워졌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이상함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는 구조대가 차량에서 발견한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두 사람이 점심을 먹을 장소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롤드는 X 표시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롤드는 아내가 미끄러지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카메라에서 아무 사진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하롤드가 가정의 주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외가의 재산에 의존하여 살았습니다. 하롤드는 자선기금 모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는 협력자, 동료, 사업 파트너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하롤드의 직업과 그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1995년에 일어난 하롤드의 첫 번째 아내 샌드라의 죽음을 재조사했고 하롤드가 보험금을 위해 샌드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하롤드가 토니를 재산을 노리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9월 토니 헨손은 콜로라도 북부 로키산맥 근처에 있는 그들의 주말 휴양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하롤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토니가 문에 다가가자 긴 철봉이 떨어져 머리를 맞을 뻔했습니다. 토니가 사망하기 전에 그녀는 3개의 다른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총 보험금은 약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롤드는 재무 전문가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어떤 회사 데이터에도 하롤드 헨손라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토니의 가족은 하롤드가 아내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번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하롤드는 실업자였고 첫 번째 아내의 보험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하롤드는 토니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의 재정을 조사했습니다. 토니의 3개의 보험은 첫 번째 아내의 보험금을 다 써버린 하롤드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니가 경치를 즐기고 있을 때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샌드라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재판에서 하롤드 헨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하롤드는 무기징역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증거로 인해 2015년 12월 8일 배심원단은 하롤드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